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시간. 챕터 77쪽 보겠습니다. 제 3장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라기보다는 통생명체다." 통생명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종의 집합체인 유기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우리가 통생명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단일 개체가 아니라 몸이 표면과 내부에 가득한 39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대단히 이제 복잡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생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78쪽 보시면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장 박테리아 중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듐, 락토바실러스 람노더스, 바실러스 마이코이즈 같은 것들은 내분비 물질이나 호르몬의 기능을 하고요. 더 나아가 옥시토신, 세로토닌, 감마 아미노부티리산 그리고 도파민 같은 뇌신경 물질을 이제 생성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화학 물질은 기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뇌 신호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분비 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것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인제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 몸의 미생물군은 삶과 죽음을 가르고 심각한 질병의 발병을 좌우한다.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이제 박테리아의 먹이이니까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 적어 놨습니다. 79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보면 "인류가 섭취한 음식은 채식이 기본이었다." 원래 채식이 기본이었다는 거죠. 미생물이 먹이인 섬유질의 분포가 높은 식이 패턴과 박테리아가 풍부한 환경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생존에 적합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8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이제 전 세계 의사, 병원, 보건소에서 인제 관리하면서 이제 전염병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적혀 있고요. 어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을 이제 퇴치하는 반면 일부 박테리아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이로운 기능도 한다라는 걸 이제 알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 저명한 러시아 출신의 동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는 모든 박테리아가 유해하다는 통설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간에 좀 내려오시면 메치니코프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거를 보니까 '박테리아는 그 세균은 모두 우리 몸에 해롭다.'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 그거는 모릅니다. 최근에 뭐 카페에서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COC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암의 대사적인 접근법 과연 옳은가. 어 어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음 저는 인제 다만 인제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COC 프로토콜이 됐든 대사적 어떠한 다른 방법이 됐든 하는 방법이 정답이길 원해요. 정답이.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정답주의에서 맴도는 것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답주의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죠. 나중에 뭐 5 년, 10년 후에 우리가 하는 지금 현재 이 접근법
COC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대사적 접근법이 정답 주위에서 어 있었던 것이었더라면 좋겠습니다. 어 84쪽 아래 10 쪽을 보면 신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다양성에 개인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몸에서도 부위에 따라 발견되는 박테리아들이 현격한 차이가 났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박 예 박테리아나 이런 분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서 사는 유익균들이 있어요. 입안에서는 인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균 역할을 하는 균들이 있는데 이게 장으로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장에서는 해로운 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균이 우리 몸에 뭐 유익하다, 해롭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어정쩡합니다. 그 균이 있는 적절한 장소에 그 균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유익한 균이 되는 거고 부적절한 장소에 그 균이 있다고 하면 해로운 균이 되는 겁니다. 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역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4쪽 아래 네 번째 줄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건강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건강을 지키는 힘과 더 효과적인 협동 체계를 조정한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적응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여지를 주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떠한 상황에 대처했을 때 우리 몸이 거기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다양성이 결코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황보다는 악법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또 좀 더 좋은 법이 낫다고 보듯이 그런 거에 하나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5쪽 보면 위에서 음 번째 여덟 번째 볼까요? 음. 짧은 사슬 지방산은 식물에서 나오는 섬유질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아 우리가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제인의 책이라든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와요. 식물에서 나오는 섬유질을 박테리아가 분해해서 생기는 부산물을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보통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먹이인 식유섬유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이제 정의를 드려 놨어요. 짧은 사슬 지방산은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항염작용도 하고 장에는 물론 전체적인 건강도 지키고 몸에서 포도당과 지질이 대사가 더 잘 되도록 또 돕기도 합니다.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혈관 신생도 촉진하고 줄기세포에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4 가지 방어 체계를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몸에 이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인제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프로피온산염, 비트르산염, 아세트산염 요 3 개가 예 짧은 사슬 지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3 가지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프로피온산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축성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플라그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입니다. 그 또한 면역 세포도 활성화시켜요. 두 번째 부티르산염은 대장에 있는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대장의 건강을 도모하고 항염작용도 합니다. 어 물론 혈관 신생도 자극해서 상처 치유도 돕고요. 줄기세포가 여러 다른 장기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제 촉진하기도 합니다. 아세트산염은 말초 조직에서 말초 조직으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분비를 이제 촉진을 합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대사산물이 이제 건강에 이제 보탬이 되는 거죠. 음.
88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실제로 영아의 장 박테리아의 30% 가까이는 엄마의 모유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0% 정도는 엄마의 젖꼭지를 빨 때 그런 피부 박테리아가 아이의 입안을 통과해 삼키면서 들어오고요. 나머지 60%는 이제 출생 직후에 노출된 환경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아기가 하루에 모유를 보통 800ml 정도 마시기 때문에 24 시간마다 최대 1000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삼키는 셈이라고 합니다. 90쪽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우울증의 발병이 증가하는 데 이제 의문스러운 상황이 바로 장 박테리아의 이제 변화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됐죠. 아. 그런 계기가 이제 항생제 남용하고 이제 방부제 남용 이런 것들이 로 인한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문이 출발은 이제 거기였다고 봅니다. 어 음식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아래서 열째 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박테리아에게도 먹이가 된다." 섬유질 음식의 프로바이오틱 식품은 박테리아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미생물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박테리아의 를 몸의 생태계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작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랫줄 보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몸에 만들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들과 박테리아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가 이제 되는 거죠. 합류해 가지고 키스할 때도 많게는 8천만 마리가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이 음식을 이제 섭취함으로써가 가장 크겠죠.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박테리아에 좋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나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요구르트,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치즈 같은 프로바이오틱 식품에는 생균이 들어 있어서 각자의 식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들이 몸속에 이제 생태계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카망베르 치즈. 맨 아랫줄에서 첫 번째 줄 보면 카망베르 치즈를 날마다 섭취할 경우 카망베르 치즈와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륨 박테리아 수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92쪽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다섯 번째 줄 프리바이오틱스는 장에 있는 건강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비소화성 식품이다. 좀 내려가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서 많은 이로운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앞에서 언급했던 짧은 사슬 지방산이기도 합니다. 장에 거주하는 박테리아 종자들은 서로 이제 겨루는 운동팀에 이제 비유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박테리아 종은 이제 장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도 보게 되죠. 그게 무슨 시험이냐? 어떤 종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 박테리아 종은 다른 박테리아 종을 이제 능가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이제 에너지를 주는 셈이다라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 안에 있는 이제 박테리아의 이제 세력 판도가 바뀌는 거죠. 94쪽 중간에 보시면 과학자들은 일부 건강한 박테리아는 회복력이 있어서 음식으로 인한 손상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박테리아들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이런 지속적인 손상을
식단 변화 이런 지속적인 손상이 식단 지속적인 손상을 식단 변화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남긴 인제 상흔이라고 이제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각 세대 구성원들은 고지방, 저섬유소, 서구식 식단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상흔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이제 관찰했다고 합니다. 95 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건강 방어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식단은 결국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손상시키고 줄기세포 기능을 파괴하고 몸의 DNA를 보호하기가 더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면역 체계를 이제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린은 박테리아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96쪽 위에 다섯 번째 줄 보면 박테리아가 어떻게 치유 기간을 단축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이제 여기 저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린을 섭취하면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혈관 신생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제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이 저자는 이제 어 연구를 시작한 거죠. 락토바실러스 루테린은 복부 지방과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또한 있대요. 그리고 포테이토 칩 같은 정크푸드를 먹은 상태에서도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효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또한 이런 락토바실러스 루테린은 뇌를 자극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이제 분비를 시킨대요. 음. 여기 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에 관한 건데 뉴욕 타임즈에 약간 실린 내용은 "미생물 그리고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균형이 붕괴됐다. 이걸 디스바이오시스란 박테리아 상태계에 심각한 결연이 발생해서 당뇨라든가 비만, 자폐,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결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암, 천식, 건선,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죽상동맥경화증, 신부전, 셀리악병, 간질환, 만성 피로증후군, 치아 의식증, 조현병,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병과 관련된 장 박테리아의 불균형이 초래된 상태를 바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분변 미생물 이식 FMT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분변 미생물 이식은 디스바이오시스가 발생해서 장 박테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사람에게서 인제 건강한 기증자의 분변에서 채취한 유익한 장 박테리아를 이식하는 이제 시술이죠. 최근에 뭐 TV에서도 좀 소개가 좀 됐었죠. 이 치료법은 원래 이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리균이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생제 투여에 대한 합병증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리균이 감염됐을 때 이제 균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항생제를 이제 투여하는 것이 기본인데 환자의 약 한 60% 에서 이제 재발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처럼 FMT라는 분변 미생물 이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했을 경우 한 차례의 시술로서 병이 치유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간에 보면 일부 생명공학 기업들은 장의 건강한 박테리아 재생성을 촉진해 당뇨, 비만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이제 치료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달려들고 있는데요. 스마트 컷이라고 하는 대변 검사 서비스가 있는데 대변의 박테리아 DNA 인제 배열을 조사해서 장에 나쁜 박테리아가 있는지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 보조제들은
건강한 박테리아를 손쉽게 체내에 들일 수 있다고 이제 홍보를 하죠. 근데 아직 그 효과는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판 중인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상품이 앞서서 설명한 것에 비해서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중간에 보면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 방어 체계에 일반적으로 즉 일상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장에 사는 이런 박테리아 한 가지 수를 늘리면 암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520쪽 넘어가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박테리아, 그리고 인제 500 101쪽 보면 주목할 만한 유익한 박테리아 쭉 있죠. 그리고 102쪽에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00 100 101쪽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생긴 질병들이 쭉 있어요. 알츠하이머, 천식, 뭐 조울증, 유방암, 뭐 대장암, 우울증, 당뇨식 여러 가지 쭉쭉쭉 있어요. 요거에 대한 답이 520쪽에 있습니다. 520쪽 보시겠습니다. 520쪽 보면 방어 체계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식품들이 쫙 있어요. 쫙. 뭐 살구도 있고 죽순도 있고 홍차도 있고 여기 많네. 뭐 녹차 뭐 520쪽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방어 체계에 도움을 주는 이제 식품군입니다. 이 책에 이제 구입을 하시면 이 책에 이제 있어요. 요거를 이제 참조하시는 거죠. 참조하는 거예요, 재생. 오늘은 이제 102쪽까지 해서 이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열심히 읽으시면 첫 초기에 몇 페이지까지냐? 149 쪽이 좀 강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155 쪽부터는 좀 실전적인 얘기, 어떠한 식품과 인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쭉쭉 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이제 104쪽 DNA 보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